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을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남자 효익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시험 범위의 마지막 파트이죠. 산화와 환원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좀 해결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의 질문을 많이 받아보았을 때 산화환에서 특히 좀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어려운지를 물어보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산화수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가 첫 번째로 큰 고민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어떠한 내용이 나왔을 때 어떤 한글이 나와 있을 때 그것을 화학 반응으로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어떤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반응성 비교에 관련돼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말들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이 산화 환원 쪽의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각자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산화 환원을 이야기했을 때 산소에 의해서, 그 다음에 수소에 의해서, 전자에 의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산화수에 의해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얻는 것만 이야기를 해본다면 얻는 것은 이렇게 되었었고요. 산화수는 증가.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표현해주면 나머지는 전부 다 반대로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기본적인 개념을 잡아주시고요. 산화수를 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이 산화수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즉, 한쪽으로 모두 이동했다고 가정하고 만든 가상의 전하이지만 이 가상의 전하들을 다 합치고 나면 실제 전하가 나와야 된다라는 점. 그래서 산화수 규칙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차분히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화 환원 할 때 화학 반응식과 관련돼서 1단원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많이 나올 텐데요. 화학 반응식을 만들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1단원으로 가서 어떻게 개수를 맞추면 좋은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반응식을 써보는 연습을 한다면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시간입니다. 산화 환원 개념 확인 문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할 것은 빠르게 하고요. 자세히 할 것은 자세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산화환원에 대해서 옳고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산소를 얻는 것은 산화 반응이 맞았었고요. 전자를 잃는 것은 마찬가지로 산화 반응이었었죠. 그리고 산화수가 증가하는 것은 산화 반응 맞았습니다. 그리고 산화 환원 반응은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점 우리가 누차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화합물에서 산소 원자의 산화수는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는 마이너스 2였습니다만 우리가 플러스 1이라든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도 이런 경우도 존재한다라더라 우리가 알고 있죠. 따라서 X가 되겠고요. 다원자 이온에서 구성원소의 산화수 총합은 그 이온의 전하와 같다. 산화수 총합은 얼마였습니까? 그렇죠. 그 물질의 전하였었습니다. 그 물질이 바로 여기서는 이온이기 때문에 그 이온의 전하와 같다라는 말, 옳은 말이 되겠고요. 마지막, 산화수의 부호가 플러스인 녀석은 마이너스인 원자보다 전김성도가 어때야 돼요? 작아야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산화환원 반응식 안에서 산화와 환원을 나타내 보시오 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일단 제일 빠르게 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CO가 산소를 얻었기 때문에 산화이다. 그러면 나머지는 환원이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 C가 CO2가 되었기 때문에 산화이고 나머지는 환원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FE가 양이온이 되었기 때문에 네가 산화 그리고 나머지는 환원. 이런 식으로 빨리 해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CO가 CO2로 되면서 산소를 얻었기 때문에 산화. C가 CO2가 되면서 산소를 얻었기 때문에 산화. 금속이 금속 양이온이 되면서 전자를 잃었기 때문에 산화. 이렇게 빨리 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은 여러 번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정말 이건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일단 이런 산화하는 방식을 풀 때 만능인 것은 무조건 산화수를 이용하면 됩니다. 무조건.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O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는 플러스 3. 그리고 CO도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 여기는 원소니까 제로. 그 다음 CO2니까 마이너스 2여서 여기는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플러스 3에서 0으로 가니까 환원, 그 다음에 플러스 2에서 플러스 4로 가니까 산화.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이런 식으로 산화 환원을 빠르게 좀 찾을 수 있어야 되고요. 지금 일단 산화 환원을 다 찾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가외로다가 이런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만약에 산화 또는 환원된 원소를 묻는다면, 만약에 원소에 대해서 묻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주셔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빨간색이 산화된 것이고 파란색은 환원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물질의 개념이었다면 산화된 물질, 환원된 물질, 물질을 선생님이 네모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환원된 물질, 그 다음에 산화된 물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산화된 원소가 포함되어 있는 물질이 산화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되겠죠. 나머지도 뭐 표현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일단 나중에 다 산화수를 한 번씩 다 체크를 해 보십시오. 마이너스 2여서 여긴 플러스 2, 그래서 제로, 제로, 마이너스 2여서 플러스 4. 그렇기 때문에 산화된 것은 산소, 환원된 것은 구리가 되겠고요. 3번의 경우에는 제로 플러스 1, 제로, 여기는 제로가 아니죠. 여기는 지금 2가 플러스 1이었기 때문에 플러스 2, 제로. 따라서 산화된 것은 철, 환원된 것은 수소, 이온,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숨가쁘게 넘어갔는데요. 여러분들이 요 다음에는 3번과 같은 밑줄친 원소의 산화수를 각각 쓰시오 같은 이런 문제를 좀 여러 번 연습을 한다면 방금 선생님이 했던 속도를 낼 수 있는 건 일도 아니게 됩니다. 자, 산화수를 우리가 했을 때는 규칙이 있었죠. 맨 처음에는 원소인지 물어보고 그 다음은 1, 2, 알프가 있는가. 원소 첫 번째, 두 번째는 1, 2, 알프가 있는가, 그 다음 세 번째는 수소가 있는가, 네 번째는 산소가 있는가. 이제 이거 한 다음에 다섯 번째로 할로젠이 있는지. 어쨌든 요렇게 해가지고 산화수의 합이 물질의 전하와 같게 되는지,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플러스 1이고요.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를 맞춰주기 위해서 플러스 3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2가 두 개가 있으므로 플러스 4가 되겠습니다. 나트륨은 무조건 플러스 1이기 때문에 H는 마이너스 1. HCO3 마이너스가 되어 있으니까 전체로 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겠죠. 따라서 플러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이 되면 여기는 플러스 4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HClO4, 요거는 이제 과염소산인데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였을 때 총 마이너스 8이 되기 때문에 제로가 나와주기 위해서는 플러스 7이 되어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 H2S에서는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화제와 환원제를 각각 쓰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산화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산화제라고 하는 것은 잠시만요. 산화제라고 하는 것은 환원된 거를 찾으라는 소리고요. 환원제가 무엇이냐? 산화된 거를 찾으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까와 같이 빠르게 될 수 있는 부분을 하고요. 지금처럼 복잡한 화학식으로 나와 있다. 그러면은 주저하지 않고 미련을 갖지 말고 산화수로 바로 계산을 하십시오. 자, 여기에서 K는 1쪽이기 때문에 플러스 1. 그래서 아이오딘 마이너스 1. Cl2는 원소니까 0. 그 다음 여기도 플러스 1, 마이너스 1, 0. 자, 그러면은 누가 산화됐습니까? 그렇죠. 0에서 아니죠. 마이너스 1에서 제로로 산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 녀석이 환원제가 되겠습니다. 환원제를 빨간색으로 칠하고요. 자, 그 다음 제로에서 마이너스 1이 되었기 때문에 Cl2가 산화제가 되겠네요. 자, 각각 이렇게 쓰겠습니다. Cl2, 그 다음에 Ki. 자, 밑에 것도 하면 똑같이 할 수 있는데요. 선생님이 그때 수업 시간에 다원자 음이온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바로 그 상황인데요. 지금 여기 있는 이 NO3는 전체적으로 무엇이 되는 거다? 그렇죠. NO3- 질산이온이 되죠. 어쨌든 이 NO3라고 하는 이 덩어리는 합쳐서 얼마가 나와야 된다?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뒤에는 NO3도 덩어리를 쥐고 있죠. 그렇다는 건 NO3에서 NO3로 간 이 상황에서는 산화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NO3가 그대로 형태로 살아서 같다라는 소리는 마이너스 1가라는 전하가 그대로 같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산화수를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충분하다. 왜? 산화수 변화가 없을 것이니까. 자, 그러면 한번 직접 재보도록 하죠. 원소니까 제로,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1. NO3 처음에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고 합해서 제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플러스 6이 나와야 되겠죠. 얘가 마이너스 총 6에 해당되니까. 자, 넘어가면 NO3가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플러스 2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6과 마이너스 2가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 H2O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2. NO2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4. 자, 산화된 것은 누구이죠? 산화된 것은 구리에서 이렇게 구리 이가 플러스로 산화가 되었고요. 환원된 것은 지금 N이 플러스 6에서 플러스 4로, 플러스 6이 아니라 선생님이 좀 실수를 했네. 플러스 5입니다. 5. 플러스 5에서 플러스 4로 이렇게 환원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화제는 환원된 것이기 때문에 HNO3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환원제는 산화된 것이기 때문에 CU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산화 환원 반응인데, 자, 철을 재련하고 용광로를 나타낸 것이다. 산화철은 환원된다. 그렇죠. 산화철은 그때 이야기했듯이 Fe2O3는 철로 되면서 산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환원된 것이 맞습니다. 석회석은 왜 들어간다고 했었죠? 그렇죠. 석회석은 환원제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철광석 안에 들어있는 불순물 SiO2를 제거하기 위해서 넣어주는 것이었죠. 그래서 틀린 말이 되겠고요. 실제로 환원제, 즉 산화되는 것은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일산화탄소가 산화되었었고 그런 산화되는 걸 넣어주기 위해서 환원제로는 코크스를 넣어주었었죠. 자, 세 번째입니다. 코크스의 산화수는 C가 CO가 되고 그 다음에 CO2로 되면서 점점 산화수가 제로, 그 다음에 플러스 2, 그 다음은 플러스 4. 점점 어떻게 됩니까? 산화수가 증가하고 있죠. 자, 그래서 5번의 정답들은 OXO가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황산구리 수용액에다가 아연판을 넣었더니 이렇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아연 금속에서 아연 이온으로 되면서 전자 두 개를 내놓았고요. 그럼 이게 무엇이 된 겁니까? 그렇죠. 여기가 바로 여기가 빨간색이 나와준 산화되고 있는 과정인 것이고요. 그리고 구리 이온은 그 전자를 얻었기 때문에 환원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일단 산화하는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잠시 화면이 멈춰버려 가지고 바탕화면 좀 갔다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어플이 멈춰버리면 상당히 좀 당황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현재가 7시 45분입니다. 야자를 열심히 하고 있는 학생들을 생각을 하면서 선생님도 열심히 한번 문제를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산화환원 반응임을 알았기 때문에 화학 반응식으로 써줄 수 있겠죠. 반응 전에는 아연이 있고 그 다음에 구리 이온이 있다가 이게 화학 반응이 일어났을 때에는 전자가 여기 있는 이 전자가 여기서 여기로 아연에서 구리로 이렇게 두 개가 넘어오면서 아연 이가 그리고 구리 이런 형태로 석출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면 빨간색 형태로 지금 이렇게 우둘투둘하게 모여 있는 것을 고체로 석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옳지 않은 것. 아연은 구리 이온을 산화시킨다. 맞습니까? 아연은 구리 이온을 구리로 만들어줬죠. 이것은 무엇이에요? 전자를 먹였기 때문에 환원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X가 되겠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수용액이 푸른색이 연해진다. 자, 수용액이 푸른색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렇죠. 구리 이온이 물에 녹아있을 때 선생님이 수용액의 푸른색이 나타난다고 했었는데, 반응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구리 이온이 점점 사라지게 되겠죠. 사라져서 구리로 석출되는 것이니까 연해진다는 건 옳은 설명이 되겠고요. 구리 1몰, 1몰, 몰이라는 말 정말 오랜만에 듣습니다. 그죠? 자, 구리가 1몰이 생성이 될 때, 구리가 1몰이 생성이 되기 위해서는, 구리가 1몰이 생성이 되기 위해서는 전자가 얼만큼이 필요합니까? 계수에서 전자가 이렇게 필요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 이가 양이온에서 제로가 되기 위해서는 전자가 두 개만큼 필요하겠죠. 자, 한 개의 구리 이온을 환원시킬 때 두 개의 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6.02 곱하기 10의 23 아보가드로 수를 곱해준다면 1몰이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1몰을 환원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전자가 2몰이 필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4번 시간이 지날수록 수용액 속의 양이온 수가 감소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가 플러스 자리가 없어지는 만큼 다시 이가 플러스 자리가 생기고 있죠. 주고받은 전자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양이온 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없어진 만큼 똑같이 생겨날 겁니다. 따라서 감소한다가 아니라 유지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6번의 정답은 XOOX가 되겠습니다. 자, 7번 내용입니다. 7번은 철모에서 생긴 녹의 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우리가 배우지는 않았지만 본인이 관심이 있다면 지금 이 영상을 계속해서 들으시고요.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되면 뒤로 넘기셔도 좋습니다. 철못에 생긴 녹, 이게 녹이 생기는 이유는 철이 철 이온으로 산화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산화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게 우리가 저 앞에서 배웠었던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잠시 위에 있는 말들을 지우고 그 반응식을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이걸 잠시 요것만 좀 지우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펜이 자기 마음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자, 이렇게 지우고 보면 우리 그 학습지에서 철이 지금 태블릿이 살짝 오류가 일어나는 게 아니었구나. 잠시만요. 얘가 지금 통째로 움직이는 거였네요. 얼마나 빨리 이야기를 했으면 요것들이 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일단 요렇게 딱 적혀 있으면 맞는 것 같네요. 자,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이 O2와 H2O를 만나서 FeOH2 이렇게 수산화철이 생성되는 화학 반응식을 선생님이 저번에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개수는 선생님 찾아보니까 지금 EFE 1O2, 2H2O, 그 다음에 EFeOH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산소와 물을 만나면 이런 식으로 녹이 형성이 될 수 있어요. 녹이 생기는 이유는 산소의 접촉, 그 다음에 물의 접촉,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요. 이 과정에서 전자의 이동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전해질은 노출이 된다면 속도를 어마어마하게 빨리 진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녹이 얼마나 생길 수 있을 것인가를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는 과연 이 조건에서 산소를 통제하였는지 물을 통제하였는지를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실험 가를 보시면 쇠못이 공기에도 접촉이 되고 있고 물에도 접촉이 되고 있죠. 따라서 실험 가의 경우에는 산소와 물 모두 지금 접촉을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나에서는 지금 솜을 두고 있고요. 여기 염화칼슘을 두고 있는데, 염화칼슘은 우리가 예전에 원소 분석할 때 무엇을 했었습니까? 그렇죠. 제습제 역할을 했었죠. 오늘따라 이 태블릿이 엄청나게 잘 넘어가는데 화면 전환이 좀 어지럽다라고 하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는 제습제였고요. 그렇다는 것은 H2O를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이다? 없애줄 수 있는 녀석이다. 따라서 지금 공기는 그대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 공기 안에 들어있는 이런 산소들은
접촉을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산소는 있지만 물은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끓인 물입니다. 자, 어떤 여러분들이 사이다를 이렇게 팔팔 끓이거나 아니면 팔팔 끓인 적은 없겠지만 온도 높은 곳에서 놓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김이 빠져버리죠. 즉 이산화탄소 기체가 녹아 있다가 용해도가 점점 작아지는 것을 우리가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 넘어갈 때 배웠을 겁니다. 물을 끓여버리면 물 안에 들어있는 O2가 모두 증발돼서 거의 다 증발돼서 날아가 버려요. 그 상태에서 기름을 딱 이렇게 칠해버리면 이 위쪽에 있는 이 O2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들어갈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물은 없는 산소는 없는 상태이고 물만 현재 있는 상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맨 마지막은 산소와 물 모두 다 있는데 그 물이 무슨 물이다? 소금물이다. 플러스 알파, 즉 전해질의 존재가 지금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녹의 양을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보세요. 산소와 물이 모두 있을 때에는 같이 있으니까 좀 헷갈리는 것 같네요. 자, 지금처럼 산소와 물이 모두 있을 때는 녹의 양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그 둘 중에서 하나만 이렇게 통제를 시켜준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적은 양의 녹이 나오고 있으며, 그리고 여기에다가 전해질까지 추가하는 순간에 산소와 물이 생성되는 것보다 아주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철의 부식에 미치는 물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모든 것은 다 똑같이 있는 상황에서 물이 있는 것과 물이 없는 것 이렇게 통제를 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가와 그 다음에 물이 없는 나를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철의 부식에 공기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이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다 똑같은 상황에서 산소만 없는 상황, 즉 가는 우리가 비교하는 대조군으로 두고 가와 다를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서로 과학적인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황을 똑같이 둔 상황에서 하나의 대조군을 두고 거기에서 변인 하나를 딱 바꿨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과학적인 접근이 되고 과학적인 자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화학 실험을 하고 화학 실험 보고서를 쓸 때에도 이런 점을 유념해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다시 3번으로 돌아와서 가와 라의 결과를 비교할 때 알 수 있는 철의 부식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쓰시오. 자, 보면 산소와 물은 둘 다 지금 다 똑같이 있는 상황인데 그 물이 전해질인가 아닌가만 보고 있죠. 따라서 여기 있는 것은 바로 전해질의 유무에 따라서 우리가 철의 부식에 영향을 줄 수 있겠다, 없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철의 부식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여러분들이 산화환원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으면 쉽게 해결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이제 수능형 기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화환원 다음 세 가지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지금 보면 일단 우리가 빠르게 해줄 수 있는 건 산화수입니다. 산화수. 지금 보았을 때 일단 원소들은 다 제로가 될 거고요. 브로민과 지금 염화이온 같은 경우에는 칼륨과 붙어 버렸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의 산화수를 가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지금 여기 있는 나의 경우에도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플러스 2, 0, 0, 플러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다는 이제 너무 유명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외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옳은 것은 전자는 Br-Cl2로 이동한다. 즉 Br-에서 Cl2로 전자가 이동을 하면서 Br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 Br2라고 하는 비금속 공유결합 분자가 됐었고요. Cl2는 이렇게 전자를 두 개를 받습니다. 두 개를 받으면서 각자가 Cl- 염화이온이 두 개가 생성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는 Br-에서 Cl2로 이동한다. 옳은 설명이고요. 자, 나에서 산화구리는 수소를 만났기 때문에 환원된다 라고 말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플러스 2에서 제로로 산화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환원된다. 맞는 말이죠.
자, 다에서는 지금 마이너스 4에서 플러스 4로 산화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산화된다라고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나와 다 같은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산화수를 굳이 계산하는 것이 사치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산화구리가 수소를 만나가지고 지금 산소가 떨어져 나가는 게 눈에 잘 보이거든요. 그리고 메테인도 산소를 만나서 그 수소를 다 떨어뜨려 버리고 산소를 얻은 게 눈에 너무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와 다 같이 아주 기본적인 이런 문장, 화학식들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 화학 반응에서 누가 환원, 누가 산화되는지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9번 산화하는 반응과 관련된 실험이다. 자, 구리가루를 넣고 충분히 가열하였더니 검게 변화했다. 자, 검게 변화했다라는 말이 무엇이냐? 바로 성질이 변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원래 구리가루는 무슨 색깔입니까? 상당히 동색, 붉은색이 되는데 검게 변화했다. 즉 산화구리 2라고 하는 물질이 생성되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자, 탄소 가루와 검은색 물질을 같이 해가지고 가열을 한 다음에 생성된 기체가 생성되었고 석회수를 통과했더니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졌다. 즉 여기에서도 우리가 화학적 성질, 뭔가 성질이 다른 어떤 것이 접근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진다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이산화탄소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굳이 반응을 한번 써보면 가의 경우에는 구리가 산소를 만나 가지고 산화구리가 되었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고요. 나의 경우에는 이 산화구리와 탄소 가루를 섞어서 열심히 가열을 했더니 구리가 생성이 되고 환원이 되고 CO2가 생성이 되었다.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에서 석회수 파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석회수는 산화칼슘이 녹아 있는 것이고요. 여기다가 CO2가 통과를 했더니 CaCO3라고 하는 고체, 즉 앙금이 흰색 앙금이 생기는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구리는 산화된다. 구리가 산소를 만나고 있으니까 산화되는 것 맞고요. 가에서 생성된 물질의 질량은 구리 가루보다 질량보다 작다. 자, 구리에서 산소가 지금 결합을 했죠. 구리 가루에다가 산소가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해서 덕지덕지 붙어서 검은색으로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럼 질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량이 증가하겠죠. 그래, 질량보다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나에서 탄소는 산화된다. 탄소는 CO2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산화된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겠고요. 발생한 기체는 이산화탄소이며 검은색 물질은 다시 붉은색으로 변한다. 자, 검은색 물질이 산화구리였고 붉은색 물질은 구리였기 때문에 다시 붉은색으로 변한다는 말 역시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잠시 물을 먹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물 한 잔 하고 오셨습니까? 물 한 잔 먹고 나니까 이제 목소리가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 듭니다. 자, 또다시 목이 마르니까 일단 물 먹는 ASMR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10번 한번 다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 산화하는 반응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밑에 쭉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일단 산화수를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어야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좀 가르쳐 주고 싶은데 첫 번째는 지금 문제를 보고요. 산화하는 반응 뭔가 있겠구나 한 다음에 보기를 한번 보십시오. 보기를 봤을 때 가나다 이렇게 독립적으로 지금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이 가나다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수고를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다가 가에서 H2는 환원제이다. 즉 얘는 산화됐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죠. 즉 H2는 지금 산화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왜? N2가 환원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습니까? H2는 N2를 환원시키는 녀석이기 때문에 환원제가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굳이 산화수를 쓰지 않고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고요. 두 번째, 나에서 Ag은 1몰이 생성될 때 이동한 전자의 몰수는 2몰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Ag 1몰, 지금 나에서 보면 Ag가 이렇게 은이온의 형태를 하고 있고요. 은만 지금 따로 떨어뜨려서 보면 Ag 이온이 Ag 금속으로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문제는 무엇이냐? 여러분들 1몰이 생성되었지만 개수는 2니까 2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개수는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간단한 비율이었죠. 그래서 Ag가 1몰이 들어갔다는 건 실제로 지금 1몰만큼을 우리가 쓰겠다라는 겁니다. 자, Ag가 1몰을 쓸 때 Ag 금속 역시 1몰이 나오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주고받은 전자의 몰수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위쪽에다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Ag가 Ag 두 개가 만약 있다고 합시다. 두 개의 Ag가 전자를 만나서 Ag 두 개를 생성을 해야 되는데, 자, 지금 여기에는 제로죠. 하지만 반응식 쪽에는 어떻습니까? 반응식 쪽에는 플러스가 두 개가 있으면 마이너스 역시 두 개가 이렇게 있어 주어야 되겠죠. 그렇다라는 건 우리가 개수를 쫙쫙쫙 이렇게 생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1, 1, 1로. 따라서 1몰을 우리가 환원시켜 주기 위해서는 전자 역시 1몰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아니게 되겠습니다. 자, 다에선 n의 산화수는 증가한다. 이제 산화수를 한번 들이대 보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플러스 2, 제로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플러스 4. 따라서 n의 산화수는 얼마에서 얼마로? 플러스 2에서 플러스 4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디귿 역시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11번입니다. 다음은 네 가지 질소 화합물이다. n의 산화수 중에서 가장 큰 값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가장 가능한 한 가장 큰 값이 무엇일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질소는 원자 가전자가 몇 개이다. 원자 가전자가 5개이죠. 그러면은 산화수가 가장 크려면 이 5개를 다 모아면 되겠다. 홀라당 다 뺏겨버리면 되겠죠. 뺏겼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이다? 플러스 5라는 산화수를 갖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질소가 5개가 있고 옥텟 규칙을 만족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8개의 원자 가전자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질소의 경우에는 전자가 3개 정도 더 뺏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NH3처럼. 그러면 그때의 질소 산화수는 마이너스 3입니다. 그래서 일단 질소가 가능한 가장 큰 산화수 값은 플러스 5, 가장 작은 산화수 값은 마이너스 3이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하나의 어떤 스킬 같은 것이고요. 이거 몰라도 여러분들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어요. 왜냐? 우리가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4, 그리고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2,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5, 그래서 5라는 것을 이렇게 바로 체크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적어도 여러분이 찍더라도 7번은 찍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말을 지금 해주게 된 겁니다. 자, 12번. 자, 철의 재련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쓸 수가 있는데 일단 철광석 안에는 우리가 Fe2O3, 즉 산화철과 SiO2 이렇게 불순물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관련된 화학 반응식은 뭐 앞쪽에 있지만 이것은 워낙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다가 맨 처음 이 탄소가 O2랑 만나게 되면서 일산화탄소의 형태로 일단 불완전 연소를 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생긴 일산화탄소를 가지고 산화철이 일산화탄소를 만나게 되면서 철로 환원되고 일산화탄소는 이산화탄소로 산화되게 됩니다. 자, 이럴 때 3, 2, 3의 어떤 개수를 가지게 되겠고요. 자, 맨 마지막에 CaCO3 석회석은 열 분해가 되면서 산화칼슘과 CO2로 되고요. 여기는 이 산화칼슘을 이용하면 산화칼슘이
산화규소랑 합쳐지면서 CaSiO3라고 하는 슬래그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쭉 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외울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들이 이 화학 반응을 보면서 전후 관계 어떤 것들이 생성될 수 있는지를 잘 보시면 충분히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옳은 것. 철광석의 철산화물은 Fe2로 환원된다. 자, 철산화물 여기에서 우리가 산화수를 생각해 보면 얘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3이고요. 철 같은 경우에는 0이죠. 따라서 플러스 3에서 제로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환원된다. 맞는 소리입니다. CO는 코크스의 불완전 연소에 의해 생성된다고 방금 말씀드렸고요. 산화칼슘은 철광석의 SiO2를 제거하기 위해 넣는 것이다 라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죠. 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코크스는 불완전 연소를 통해 일산화탄소를 만들어내서 철을 환원시키기 위해서, 즉 코크스는 환원제의 어떤 역할로서 넣어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탄산칼슘의 경우에, 즉 석회석의 경우에는 불순물을 제거해주기 위해 해서이다. 그리고 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은 산화 환원 반응이 아니라 산염기 중화 반응이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3번입니다. 그림은 AgNO3에서 구리판만을 넣었을 때 모양이다. 지금 구리판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구리판에서 구리 이가 이온으로 녹아 내려오면서 전자를 두 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Ag 이온 두 개에다 넘겨주고 있죠. 그 과정에서 구리 옆에 이런 식으로 들러붙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구리가 녹아 내려오면서 일단 질량의 감소가 있을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Ag가 들러붙으면서 질량의 증가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질량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문제들도 지금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화학 반응식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화학 반응식은 여러 가지 형태를 쓸 수 있어요. 제일 첫 번째는 어떻게 쓸 수 있느냐? AgNO3를 구리에다가 구리를 넣어 주었더니 구리판이 이런 식으로 CuNO3 녹아 나오면서 은이 석출되었더라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개수를 맞춰주면 되겠죠.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지금 NO3-질산이온의 경우에는 구경을 하고 있는 구경꾼 이온입니다. 따라서 구경꾼 이온을 제외를 해주고 실제로 반응에 참가하는 알자 이온만을 우리가 생각을 해준다면 EAG 플러스가 CU를 만나서 CU2 플러스를 만들어주고 자신은 EAG로 환원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주고받은 전자를 우리가 표시를 해주기 위해서 산화환원 반쪽 반응식을 써줄 수가 있는데요. 은 이온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두 개를 얻어야지만이 EAG가 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구리의 경우에는 구리 이가 이온 하나로 나오면서 동시에 전자를 두 개를 이렇게 뱉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2번 반응 같은 경우에는 요 산화환원 반쪽 반응식을 서로 더해준 결과 전자 두 개가 지금 화살표 양 끝에 있기 때문에 서로 없어지면서 올라가는, 그렇게 합해진 결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구리는 산화되고 Ag 플러스는 은이온은 환원된다. 이거는 옳은 소리죠. 구리는 양이온이 되고 있고 은이온은 지금 원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 금속판의 전체 질량은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단 원자량은 Ag가 구리보다 커요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우리가 반응을 진행하는 동안에 구리 한 개가 녹아 나왔죠. 근데 이 녀석의 원자량을 봤을 때 작은 것이 하나가 녹아 내려왔습니다. 그 결과 질량이 큰 두 개가 이렇게 붙어버렸죠. 자, 그러면 질량이 조금 줄어들고 많이 두 번 증가했기 때문에 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량이 증가하는 형태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금속반의 전체 질량은 증가한다. 자, 디귿 수용액 속의 양이온수는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용액 안에 있는 양이온수의 경우에는 지금 Ag 플러스가 몇 개 줄어들고 있습니까?
두 개가 줄어들고 있죠. 두 개가 없어지면서 구리 이온 한 개가 생성되고 있죠. 이 말인즉슨 무엇이냐? 두 개가 이온수 두 개가 다운되고 한 개만큼 업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합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한 개가 감소하는 꼴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계속적으로 양이온수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화학 반응식 이 질산은에다가 구리를 넣는 이런 파트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시험 내신뿐만 아니라 모의고사에서도 아주 잘 나올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2점짜리 문제로도 잘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산화환원 반응의 아주 근본, 제일 기본적인 금속과 금속 이온 이 사이에서 우리가 전자를 어떻게 잃을 것인가, 그 다음에 화학 반응식을 어떻게 쓸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혹시 원자량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 14번부터 15, 16번에 해당되는 문제는 솔직히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풀 수 있는 것들도 있겠지만 우리 시험 범위에 일부 포함이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포함이 안 돼 있느냐? 철의 부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뭐 음극화 보호 뭐 이런 말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물질의 반응성 비교한다 이런 말들이 막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부분을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한 15분 정도 뒤로 넘어가서 뒤에 있는 수능 유형 분석하기로 바로 넘어가 주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만약에 자기가 해결했는데 도저히 어떤 해법이 있는지를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꾸준히 계속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켜봐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고 자신이 한번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것으로 터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무색의 아이오딘이나 칼륨 이온 수용액에 갈색의 브로민수를 넣었더니 용액색이 보라색으로 변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저번에 선생님이 분명히 이런 이야기를 적어줬습니다. Br2, Cl2, 그 다음에 I2, 그 다음에 F2. 이 할로젠 분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특이한 색깔이 있습니다. 특이한 색깔이 있어서 이 분자들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데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데요. 뭐 지금은 BR2랑 I2만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BR2가 젓갈색, 그리고 I2가 보라색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젓갈색의 브로멘 수를 넣었더니 용액색이 보라색으로 바뀌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죠. I2가 생성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죠. 동시에 젓갈색의 브로민수가 젓갈색이 이제 없어졌잖아요. 즉 Br2가 이제 반응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반응식을 우리가 써보면 KI가 Br2를 만나서 KBR이 되고 그 다음에 I2가 생성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개수를 맞춰주면 21, 21이 되겠습니다. 사실 요 것과 관련된 화학 반응식은 저기 위에 8번의 가와 관련되는 반응식이에요. 그래서 뭐 조금 익숙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는 그것이에요. 첫 번째는 일단 플러스 1, 마이너스 1, 제로, 플러스 1, 마이너스 1, 제로라고 하는 산화수를 통해서 누가 산화되었다? 그렇죠. 0에서 마이너스 1에서 0으로 가는 i가 산화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Br은 이렇게 환원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에서 보듯이 Br2는 환원제이다. 즉 지가 산화됐다라는 소리인데 지가 산화되었습니까? 자기는 지금 환원되었죠. 그래서 환원제이다가 아니라 산화제이다라고 적혀야 정확한 답이 되겠죠. 니은 브로민은 아이오딘보다 환원되기 쉽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브로민이 있고 아이오딘이 있을 때 자기가 더 환원되고 싶다면 어떤 형태로 있겠습니까? 전자를 가지고 있는, 즉 음이온 형태로 있으려고 하겠죠. 자, 환원되기 쉽다라는 것은 환원이 쉽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전자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전자를 잘 가지고 있다.
받은 상태로 잘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음이온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다시 한번 환원이 쉽다라고 하는 것은 전자를 받은 상태로 잘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음이온으로 잘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반응에서 I-, 즉 아이오딘 이온은 자기의 전자를 잘 간수했습니까? 아니죠. 바보같이 Br한테 지금 뺏겼잖아요. 왜 뺏겼겠습니까? 그렇죠. 브로민이 자기가 이온이 되는 게 내가 더 좋은 것 같으니까 내놔봐,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따라서 브로민은 아이오딘보다 음이온이 되기가 쉽기 때문에 환원되기 쉽다라는 말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인즉슨 음이온이 되기 쉽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수용액 속에 음이온 수는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용액 속의 음이온, 지금 1가 마이너스를 소비를 해서 1가 마이너스를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아까처럼 우리가 그 알자 이온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I 마이너스 두 개가 Br2를 만나서 이 Br 마이너스를 생성을 하고 자신은 I2로 이렇게 산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두 개를 써서 마이너스 두 개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온수는 일정하다. 4번이 옳은 소리가 되겠네요. 여담으로 혹시 궁금한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X 마이너스, 즉 음이온으로 있기 쉬운 순서를 나타내려고 한다면 F 마이너스, Cl 마이너스, Br 마이너스, I 마이너스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17쪽에서 원자 번호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어떻습니까? 전기 음성도 값도 커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배우지 않았지만 전자친화도라는 값들도 점점 커지게 됩니다. 즉 음이온의 형태로 있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음이온으로 만약에 있을 수 있다면 F-로 있는 꼴이 I- 있는 것보다 에너지적으로 훨씬 더 득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F2랑 I-가 싸워버린다. 자, 그러면은 F- 가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반대로 I2랑 F-가 있다. 이렇게 되면 이미 F-로 있는 꼴이 안정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반응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노 리액션입니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1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철로 만들어진 기름 탱크를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속기를 연결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철로 만든 기름 탱크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방금 같은 경우에는 17쪽, 즉 비금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비금속에서 환원이 쉽다, 음이온 유지를 잘 한다, 이 말을 우리가 무엇이라 할 수 있느냐? 이걸로 써보겠습니다. 반응성이 뛰어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반응성이 뛰어나다라는 건 내가 전자를 가져오는 걸 잘한다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비금속에서의 반응성이 뛰어난다라는 소리는 전자를 잘 뺏어온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을 한 이유는 뭐겠어요? 지금 여기서는 금속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속에서는 반응이 뛰어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금속에서 반응 잘한다, 반응성이 뛰어나다라는 것은 바로 전자를 잘 잃는다. 즉 무엇이 되기 쉽다? 양이온이 쉽다. 양이온 되기가 쉽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철로 만든 기름 탱크가 만약에 반응을 해버려서 철 이가 이온으로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기는 기름 탱크가 막 줄줄줄 새가지고 우리 환경에 지대한 오염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기름값 상승 등등 아주 단기적인 문제부터 장기적인 문제까지 엄청난 문제를 초래하게 될 겁니다. 그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철보다 훨씬 반응을 잘하는 금속을 이렇게 달아준다라는 것이죠.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어쨌든 지금 철로 만든 기름 탱크가 땅에 묻혀 있으면 땅 안에는 지금 물도 있을 것이고요. O2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철이 녹슬기가 쉽습니다. 어떻게? FE가 FE2+로 되면서 이렇게 되면
녹이 슬어버리고 그러면 이제 이 기름 탱크를 못 쓰게 되는 처지가 된다라는 거죠. 기름 탱크 한번 묻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땅을 파야 되는 데다가 탱크 가격도 어마어마할 것이고, 그리고 기름 탱크가 구멍이 났을 때 어떤 환경 오염에 대해서 엄청난 비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철보다 반응성이 큰, 철보다 Fe보다 반응성이 큰 A라는 것을 달아준다라는 거죠. 즉, 네가 양이온이 이가 양이온이 되는 것보다 내가 이가 양이온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훨씬 내가 양이온이 되는 것이 이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금속을 달아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마그네슘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마그네슘의 반응성은 철보다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걸 나중에 어떤 이온화 경향이랑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마그네슘과 철을 비교해 보면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나타낼 수가 있겠고요. 마그네슘이 먼저 양이온이 된다. 그 다음에 다 되고 나면 철이 양이온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죠. 전자는 기름 탱크에서 A 쪽으로 이동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기름 탱크, 즉 철에서 마그네슘 쪽으로 주면 얘는 녹이 슬어버리죠. 그러면 A를 단 의미가 없겠죠. 따라서 A는 거짓말입니다. 즉 여기에서 실제로 철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산화하려고 하면 무조건 마그네슘이 뭐 할 테니까, 자기가 산화가 돼줄 테니까, 즉 Mg가 Mg2+가 되면서 전자를 이렇게 내놓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원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주변에 있던 어떤 물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다음에 물이라든가 산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받으면서 산화환원 반응이 이제 철과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 방지를 해주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산화 반응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 금속 A가 점점 마그네슘 이가이온, 즉 이 A가 대신 녹이 슬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A는 점점 이렇게 사라져 간다고 보면 됩니다. 즉 A를 교체를 해줘야 되고요. 철 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에다가, 자,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었으면 철 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에다가 금속 A, 즉 마그네슘을 넣어 주었습니다. 자, 그럼 마그네슘과 철 이온이 있을 때 누가 양이온이 되는 게 유리하다? 즉 반응성이 큰 이 녀석이 양이온이 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마그네슘은 녹아 나올 것이고 철은 고체 형태로 이제 석출이 되게 될 겁니다. 따라서 디귿 역시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금속의 반응성에 대해서 좀 더 배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반응성이 작은 물질을 붙여줌으로써 철의 부식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이 과정에서 한번 철의 부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부식을 막는다. 자, 첫 번째는 어떤 것이 있느냐? 첫 번째는 아까 철의 부식을 촉진시키는 게 누구 때문이었어요? 그렇죠. 산소와 물 때문이었죠. 그럼 얘네들을 만나지 않게 해버리면 될 거 아니겠느냐? 산소와 물의 접촉을 차단시켜 버리면 되는 겁니다. 접촉 차단. 이 과정으로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페인트 칠 같은 것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름칠 이런 것들로 차단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금인데요. 철이 이렇게 있으면 그 주변을 다른 금속으로 둘러싸 버리는 거죠. 이렇게 둘러싸게 되면 우리가 이게 망가지기 전까지는 반응을 안 하게 되겠죠. 이게 2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양철이라는 것과 함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양철의 경우에는 철에다가 주석을 씌워준 것이고요. 함석의 경우에는 철에다가 아연을 씌워준 겁니다. 문제는 이 반응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철주예요. 아철주.
자, 그러면 양철의 경우에 만약에 철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주석이 있었는데 스크래치가 났다고 칩시다. 그럼 이렇게 스크래치가 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 주석을 좀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철이 있고 만약에 주석이 이렇게 파여져 있는 경우가 있다면 물이 이렇게 닿았을 때 누가 먼저 산화될 것이다? 누가 먼저 산화될 것이다? 그렇죠. 반응성이 큰 녀석이 먼저 산화가 되는 겁니다. 큰 녀석이. 그러니까 FE가 막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르르 먼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철은 한번 부식이 스크래치가 났다. 그러면 이제 철을 못 쓰게 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함석은 이게 만약에 이렇게 끄여졌다고 하더라도 누가 먼저 산화되겠습니까? 그렇죠. 아연이 먼저 산화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따라서 함석은 이렇게 스크래치가 나도 철을 충분히 보호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양철은 어떤 데서 쓰냐면 통조림통에 많이 쓰일 수가 있어요. 반짝반짝해가지고 우리가 매끈하게 뭔가를 담기가 용이하거든요. 스크래치만 안 나면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보존하기 좋기 때문에 양철로 우리가 페인트 통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통조림 통을 만들 때 많이 쓰고 있고요. 함석의 경우에는 왜 여러분들 그 지붕 보면 옛날 지붕들 보면 이런 식으로 막 선칩처럼 생긴 이런 지붕 있잖아요. 이렇게 회색으로 해서 요걸 우리가 슬레이트라고 하거든요. 이런 슬레이트를 만들 때 함석을 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초가집을 만들면 이 초가가 썩기도 하고 구멍도 나고 이렇게 되잖아요. 하지만 이런 함석을 이용해서 지붕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뭐 녹이 슬거나 뭐 구멍이 나거나 그런 거를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다음 제일 마지막이 바로 합금을 만드는 겁니다. 이건 무엇이냐? 아예 철이랑 다른 금속을 섞어버려서 성질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산소와 물의 접촉을 차단하는 것과 도금의 경우에는 철의 성질을 둔 상태에서 이렇게 바깥을 싼 것에 불과하다면 합금의 경우에는 아예 철과 다른 것들을 이렇게 섞어서 성질을 변화시켰다. 여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합금이 뭐가 있느냐? 스테인리스, 스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스테인리스가 이 합금의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어요. 그러고 보면 이 16을 바로 좀 해결을 할 수가 있겠죠. 함석 양철 스테인리스 강 중에서 도금이 되어 있는가라고 했을 때 예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함석과 양철이 되겠고요. 도금은 스테인리스 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C가 스테인리스. 자, 흠집이 생겼을 때 철이 먼저 부식되는가라고 했습니다. 철이 먼저 부식되기 위해서는 그렇죠. 감싸고 있는 녀석이 철보다 반응성이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양철이 A, 그 다음에 B는 함석이 되겠습니다. 자, 흠집이 생긴 A에서는 음극화 보호의 원리가 적용된다. 뭐 이런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대신 자기가 산화해 준다. 철 대신 뭐 자기가 산화해 준다. 그런 말이랑 똑같은 겁니다. 즉 음극화 보호라는 소리는 철이 있고 이렇게 스크래치가 나 있는 상태에서 물이 이렇게 접근을 했을 때 여기에는 아연이 대신 산화해주는 이것을 우리가 음극화 보호 원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 A에서는 어떻습니까? 철이 있다면 그 주변을 싸고 있는 주석의 경우에 주석보다는 철의 반응성이 세기 때문에 음극화 보호의 원리가 적용되지가 않겠죠? 따라서 기억은 틀린 설명이고요. B는 철보다 반응성이 작은 금속을 도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B의 경우에는 함석, 즉 철보다 반응성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주 커야 되겠죠. 철보다 반응성이 커야지만이 철 대신 부식을 해준다. 따라서 철의 부식을 이제 예방을 한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니은도 틀린 설명이고요. C는 철의 성질을 변화시켜 만든 것이 맞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갑자기 철의 부식을 막는 세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들어온 것 같은데 뭐 요점은 그거예요. 뭐 도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가지의 금속을 붙여 놓았을 때 누가 더 반응을 잘하는가? 반응을 잘하는 것이 있다면 반응을 못하는 것에 비해서 먼저 산화 반응이 진행된다라는 점, 그런 점을 좀 잘 알아주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 과정에서 함석의 경우에는 철보다 반응성이 큰 아연이 덮어줌으로써 만약에 흠집이 난다고 하더라도 누가 대신, 그렇죠, 철 대신 아연이 자기가 산화해줌으로써 어떤 음극화 보호, 즉 철을 보호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번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쉬었죠? 자, 그러면 1번을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과 관련된 화학 반응식이다. 옳은 것은 가나다 각각에서 산화되는지 환원제인지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있는데, 환원제라는 소리는 산화되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었죠. 자, 가에서 철은 제로에서 플러스 2로 산화수가 증가했다. 즉 산화된다라는 게 맞는 소리고요. 이렇게 해도 되고, 철은 원자 상태에서 양이온이 됐기 때문에 산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좋습니다. 자, 0에서 플러스 2. 자, 나에서 CO는 지금 CO2로 지금 되고 있죠. 즉 산소를 먹었기 때문에 자기가 산화되고 남을 환원시키는 환원제가 된다. 옳은 소리이고요. 뭐 만약에 자기가 잘 모르겠어서 산화수를 썼다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2라서 플러스 2, 그리고 마이너스 2라서 플러스 4. 따라서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2에서 플러스 4로 산화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산화되었고 그래서 환원제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다. 다에서 H2O는 환원된다. 다에서 H2O의 경우에는 산화수를 보았을 때 플러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자, 여기에 넘어왔을 때에도 OH 마이너스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철은 그게 3개 있어서 3가 플러스짜리인 그런 수산화철이 만들어집니다. 자, 수산화철은 이렇게 FeOH2인 녀석도 있고 FeOH3인 녀석도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되느냐? 간단합니다. 철이 대부분은 2가 양이온으로 있지만 3가 양이온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뭐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OH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것의 산화수 합은 항상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죠. 따라서 수소가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산소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물에서 지금 수산화 이온이 만약에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산화수 변화가 없죠. 따라서 H2O는 산화 환원 반응에 참가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금속 X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에 YG를 순서대로 넣었더니, 자, 이것도 아까 이야기를 했던 반응성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지금 모형으로만 나타냈는데 무엇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냐? 금속 양이온만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밑에 보면 음이온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건 무엇이다? 그렇죠. 구경꾼 이온이다. 구경꾼 이온까지 우리가 다 볼 필요는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속 Y를 넣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X이온들이 전부 사라져 버렸죠. 자, X이온은 우리가 X이온을 지금 편의상 A 플러스가 전부 다 사라졌다. 즉 X가 된 것이기 때문에 뭐 된 겁니까? 그렇죠. 여기는 지금 환원된 것이고요. 대신에 Y가 지금 B 플러스가 되면서 무엇이 된 거다? 지금 산화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동그라미 이 녀석은 산화제이다. 자기 자신이 환원되었기 때문에 옳은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세모와 네모의 산화수비는 3대 2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이제 어떻게 알아야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산화 환원 반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 그렇죠. 주고받은 무엇의 개수가 같다? 주고받은 전자의 수가 항상 동일하다. 항상 동일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계셔야 돼요. 자, 이렇다라는 소리는 그겁니다. 지금 제일 처음에 XA 플러스가 몇 개 있었어요? 6개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이 YB 플러스로 만들어지는데 YB 플러스는 지금 3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즉 6개의 양이온, 6개의 A 플러스 양이온을 전부 다 환원을 시켜버리면 3개의 YB 플러스를 만들 수 있다는 소리죠.
즉 6개의 A를 곱해주면 3개의 B가 나온다. 이해되세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뭐 굳이 조금 더 쪼개서 생각을 한다면 뭐 화학 반응식을 적을 수 있을 텐데 일단 여기에서 6A와 3B가 동일하기 때문에 A 대 B는 몇 대 몇이다? A 대 B는 1대 2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만약 진짜 1이라고 한다면 6x 플러스라고 적을 수 있을 것이고요. 이 녀석은 x로 6x로 지금 환원된 상태입니다. 전자 몇 개 필요하죠? 6개 필요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3y, y는 3개가 y b 플러스 즉 2가 플러스로 지금 되면서 전자를 몇 개 내놓습니까? 6개를 내놓고 있죠. 지금 이 과정을 합하면 밑에 있는 반응이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산화환원 반쪽 반응식은 선생님이 실제로 전자가 요런 개수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고요. 즉 여기 있는 개수와 여기 있는 전하를 서로 곱한 값이 항상 서로 똑같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모랑 네모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세모 3개를 썼더니 네모 즉 C 플러스라는 것이 2개 생겼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3 곱하기 B는 무엇과 같아야 된다? 2 곱하기 C와 같아야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B 대 C는 몇 대 몇? 2 대 3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은 틀린 소리가 되겠고요. 자, 금속 X를 네모가 들어있는 수용에 넣으면 네모는 환원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지금 X 이온을 Y를 넣어줬을 때 환원돼 버렸죠. 그러면은 누구의 반응성이 더 큰 겁니까? X 금속과 Y 금속 중에서 Y의 반응성이 훨씬 큰 거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G를 넣어줬더니 Y를 싹 다 환원을 시켜버렸어. 즉 반응성은 이런 형식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반응성은. 자, 그래서 Y, X를 결정을 하면 G가 양이온이 되는 것이 가장 이득이고요. Y가 그 다음, X가 양이온이 되는 것은 가장 손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속 X를 넣었을 때 네모가 환원된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얘가 금속으로 들어왔을 때 얘가 스스로 양이온을 포기하겠다는 거거든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G는 여기에서 양이온이 제일 잘 되는 첫 번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네모는 환원되지 않고요. 이것은 반응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반응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면 no reaction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역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에 지금 상당히 어려운 개념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주고받은 전자수, 동일 이런 것과 관련해서 산화수의 비가 몇 대 몇인지 알아내는 방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실험을 통해서 반응성이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고 이 반응이 실제로 진행이 될 것인가라는 것을 예측해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3번은 이산화황과 관련된 반응식인데 사실 이 말은 우리 교과서 196쪽인가에 나와 있습니다. 즉 SO2 하나의 물질이 어떤 상황에서는 환원제가 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산화제가 될 수 있다. 즉 상대적이라는 말을 그때 한번 쓰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SO2의 경우에는 산화수가 플러스 4인데 반응이 진행된 결과 황이 가에서는 0, 나에서는 플러스 6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SO2는 지금 여기에서 산화 환원 중에 플러스 4에서 0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환원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것은 플러스 4에서 플러스 6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산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가에서 H2S는 환원된다. 자, 환원되는 게 뻔히 있는데 또 환원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산화된다는 말은 정답입니다. 못 믿으시겠으면 지금 여기서 보았을 때 H는 플러스 1이니까 S는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마이너스 2에서 제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H2S는 산화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SO2는 가에서 환원제이고 산화됐죠. 자신이 환원되었고 나머지를 산화시켰기 때문에 환원제라는 것은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나에서는 산화제가 아니라 환원제여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서로 뒤바뀌어져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디귿 가와 나에서 S의 산화수가 가장 큰 것은 얼마입니까? 큰 것은 플러스 6. 가장 작은 것은 얼마? 잘 찾아보면 마이너스 2죠. 차이값은 얼마이다? 8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억. 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산화제, 환원제가 이렇게 서로 상대적일 수 있다라는 문제였었습니다. 잘 한번 여러분들이 산화수를 구해 보시고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4번 마지막 문제니까 힘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거의 지금 선생님이 생각을 했을 때 1시간까지는 아니고 한 40분 정도는 지난 것 같은데 마지막 문제이니까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화학 반응식이 매우 복잡하게 생겼어요. 그죠? 아닙니다. 하나도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A, B, C, D 이거 어느 세월에 다 채워넣느냐 라고 되어 있는데 화학 반응식을 일단 완성을 시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그렇죠. 원자의 종류와 수와 그 다음에 전하가 일정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어야 되겠죠. 지금 여기에서 A, B, C, D는 모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8H2와 5Cl2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8H2O에서 정해진 것은 H가 16개이고 O는 8개구나. 그 다음에 Cl2는 10개구나. 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MnCl2, 그 다음에 KCl에도 붙어 있기 때문에 얘는 지금 함부로 속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O가 8개인 순간에 KMnO4는 2인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K가 2개이기 때문에 C 역시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Mn이 2개이기 때문에 D 역시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생성물 쪽에 CL이 2개, 그리고 여긴 2 곱하기 2, 여기는 5 곱하기 2, 총 16개의 CL이 나오고 있고요. 따라서 H는 얼마이다? HCl 앞에 붙어 있는 B는 16이 되겠죠. 자, 이 반응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자, HCl은 산화제이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산화수를 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HCl은 지금 이 구하라고 할 때 다 구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HCl은 산화제이다. 그러면 G는 뭐 됐다는 소리야? G는 이렇게 쓰면 약간 그거 해볼 테니까 뭔가 갑자기 많은 것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데 기억을 되살려서 이렇게 된 건 선생님도 처음이라 2622가 되겠고요. 다 볼 필요가 없이 산화제라는 것은 자신이 환원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HCl 안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들 중에서 환원된 것이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HCl은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에서 봤을 때 H는 계속 플러스 1을 하고 있습니다. Cl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Cl의 경우에는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MnCl2 중에서 1, 2알프 HO 다 지났기 때문에 CL이 마이너스 1, Mn이 플러스 2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OCl2에서는 제로가 나왔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CL의 경우에 마이너스 1에서 제로로 산화수가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죠. 따라서 산화제가 아니라 무엇이 되겠다? 환원제가 되어 주어야 되겠죠. 두 번째, Mn의 산화수는 플러스 7에서 플러스 2로 감소한다. 자, KMnO4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 전에는 K가 먼저니까 플러스 1, 그 다음에 O가 마이너스 2. 그럼 총 마이너스 8이기 때문에 망가는 플러스 7의 산화수를 가지고 있죠. 이것이 지금 여기 MnCl2가 되면서 플러스 2로 이렇게 아주 큰 폭으로 환원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산화수가 감소한다는 것은 옳은 소리이고요. 자, 마지막 보기입니다. A분의 B는 8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A는 2이고요. B는 16이기 때문에 8이다라는 건 정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옳은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산화환원 여기까지 여러분들 기본 문제부터 해서 수능 유형 문제까지 풀어보았습니다. 보면 어려운 문제들도 있었고요. 참 쉬운 문제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려운 문제 한두 문제를 너무 크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려운 한두 문제는 뭐 놓을 수 있을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쉬운 여러 문제가 있는데 그것마저 같이 놓게 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생각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지금 이 시간과 이 어떤 나이에서 자기가 고2학, 지금 선생님도 녹화를 좀 오래 하니까 헛소리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선생님의 마음은 그겁니다. 고등학교 2학년으로서 지금 마지막 내신 시험을 앞두고 있죠. 그만큼 자기가 나중에 20살, 30살, 40살이 되었을 때 자기의 18세를 한번 회상을 해본다면 나의 18세는 후회가 될 만한 행동이었을까 아니면은 보람찬 그런 인생이었을까라는 것을 돌아보는 시기가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그런 시기가 왔을 때, 적어도 내가 18세의 그 2학기 때 내가 내신을 잘 받아보자고 열심히 노력했다. 뭐 성적이 잘 나왔던 잘 못 나왔던 그때 당시에는 정말 열심히 뭔가를 연구했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뭐 보상을 충분히 받았다. 보상을 받지 못했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7.8개 하는 마음으로 굳세게 일어나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러한 양산고 2학년 학생들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선생님의 바람입니다. 자,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화학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